매우 부유한 나라지만 자기 실현과 여가 시간에 집중하는 나라. 디지털 강국이자 국가 경쟁력 1위 국가. 에듀테크 세계여행, 오늘 가볼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국기를 보시면 옆으로 치우쳐진 십자가 모양을 보실 수 있는데요. 북유럽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 국기에 숨어져 있는 비밀이 덴마크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혹시 아시나요? 북유럽 국가들은 덴마크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뿌리는 바이킹 시대까지도 올라가는데요. 바이킹 시대에서 가장 전쟁을 잘한 지역이 덴마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역사적 뿌리 때문에 덴마크 국기가 북유럽 국기에 퍼진 것이죠. 이런 오래된 역사를 비롯해서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덴마크. 덴마크 디지털 교육의 비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덴마크의 초중등 교육은 기초 공통 교육 과정으로 9학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후 대학교까지는 학비를 지원받고요. 특이한 점은 10학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택제도가 있는데요. 최근 이 선택제도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덴마크의 청소년들은 10학년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10학년을 선택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연속되는 학업에 지쳤고 또한 학업 스트레스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학 진학은 많이들 희망하고 있어서 10학년을 선택해서 대학 진학의 정보를 얻고 학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과정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적 맥락에서 대안학교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10학년 과정인 애프터스쿨레는 더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연속해서 초중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약한 덴마크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덴마크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갭이어 과정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학생들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덴마크 통계에 따르면 대학교를 진학하는 고등학생 중 43%가 최소 3년간의 갭이어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연속되는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기존 학업 제도에서 벗어난 것을 원하고 있고, 또한 최근 덴마크의 실업률이 2.8%밖에 되지 않는 것도 취업 시장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해 학생들이 이러한 갭이어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갭이어로 대표되는 덴마크의 쉼의 교육은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덴마크 디지털 교육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덴마크 교육연구부는 2019년에 디지털 역량 및 디지털 학습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계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회 각계 계층이 모여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하나 157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을 앞으로 4년 동안 교육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디지털 교육 사례가 덴마크의 울트라비트 프로젝트입니다. 울트라비트는 학생들에게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현재 덴마크 초등학교의 90% 이상 학교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에서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코딩을 할 수 있냐는 설문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는 27%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후
78%까지 극적으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까지도 이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생겼고 더 많은 교사들이 수업에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에는 생성형 AI까지 등장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난독증 환자들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덴마크에서는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사실 이러한 노력은 예전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덴마크의 스타트업 라이팅 리더는 대학들과 협업해 쓰기, 읽기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각 초등학교에 보급해서 기초 문해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과 같이 덴마크의 에듀테크는 약한 부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 정책 방향이 지어지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덴마크 에듀테크의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이즈 플로우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험 평가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살펴보니 시험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험을 보고 시험 그 후에 답안지를 스캔하는 작업, 또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배부하는 작업, 또한 각 이해 당사자들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클리오에서 개발한 에듀테크입니다.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돕는 에듀테크인데요. 학생 개인별 수준에 맞춰서 독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스 플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덴마크 초등학교 4곳 중 3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학 에듀테크입니다. 덴마크의 디지털 교육 정책을 살펴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청소년 보호 대책이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그 부작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덴마크 청소년들의 70%가 틱톡, 페이스북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청소년들은 그 출처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만 13세에서 17세 청소년 중 48%가 최근 1년 사이 디지털 폭력에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은 자책, 외로움, 복통 등의 증상들을 호소하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 학생 중 5명 중 1명은 아무에게도 이러한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덴마크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는데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학교 순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통안전 지킴이와 같은 역할을 인터넷상에서 하는 것이죠. 또한 덴마크 주요 8개 대학에서는 틱톡을 학교 안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이외의 디지털 환경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까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라간 불법 이미지나 영상들을 24시간 내에 삭제할 수 있는 법안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미리 막고 사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덴마크 초등학생들의 코딩 자신감을
획기적으로 올려준 프로그램이죠. 마이크로비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덴마크는 40에서 60%의 세금을 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 세금이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도 부패 지수가 낮고 그 세금이 투명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쓰인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죠.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 정책 또한 그러한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부작용에 노출되진 않을지 어른들이 미리 나서 많은 부분을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 세계여행, 덴마크 여행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